간암의 예후, 잠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예후는 어떤가요? 예. 예후는 아주 불량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예. 진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간암으로 진단된 다음에 보면은 초기 상태를 지나서 한참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진단받고 6개월 내에 사망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리고 5년을 우리가 보통 암 치료에 있어서 5년을 중요시 여기는데 5년까지 생존하면 보통 암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년까지 생존하는 확률이 20% 정도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후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간암이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네. 암이 간암이다. 예, 굉장히 그 면역력 강화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 이제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대의학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암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는 빨리 수술해가지고 그 부위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이 간암 같은 경우는 워낙 초기 발견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이 초기가 지났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항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 방사선 치료죠. 네.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동맥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으로 가는 동맥을 다 차단을 해서 피를 아예 흐르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도 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일단은 더 악화가 안 되니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네 여기 문제가 생겼다. 도둑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도둑이 도망 못 가게 아예 길을 다 막아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버리는. 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색전술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간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너무 심해서 이제 색전술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빨리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자기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간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은 이 간세포는 재생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10%만 있으면 나머지 90%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에 맞는 분이 있으면 얼른 간을 이식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다시 정상적인 간 크기로 자라납니다. 자라나기 때문에 이식해서 또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가장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간 이식이겠네요. 아, 그렇다면 간 이식을 한 후에는 특별하게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겠네요. 예, 간 이식을 해서 이제 본인의 간처럼 정상적으로 크기가 되면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이식하신 분이나 이식을 받으신 분이나 이렇게 재생률은 똑같이 이렇게 다 생겨나는 건가요? 네, 이식해준 분도 그 이식해준 부분이 다시 또 금방 자라납니다. 아, 간이 이렇게 조금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빨리 자라나서 재생률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착한 면도 있네요. 네, 그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 약물 요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해서 생명을 또 연장하는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려운 치료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의학적으로 한방의학 치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학에서는 이 간암을 대부분 초기를 지나서 오고 심해서 오기 때문에 이 면역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수술 후의 부작용 또는 이 항암 약물 치료 시에 조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면역 강화를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면역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산삼 주사가 되겠습니다. 산삼을 주사약으로 해서 우리가 이 혈맥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면역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은 간염 바이러스가 퇴치가 됩니다. 면역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이 일반적인 한약물은 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약을 우리가 발효를 다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간이나 이 담즙 분비에 부담이 없게 해서 이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발효 한약을 써서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온열요법이라 그래서 이제
쑥뜸이나 온열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간암 이 말기에 나타나는 통증을 조절해주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거나 이 그 간암에 대항할 수 있는 이 면역 기능을 길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사님 끝으로 이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우리가 화를 내면은 간이 나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이 굳어지면은 간경화, 그 다음은 간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빨리 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생활에서 화를 내도록 적게 내야 되고요. 분노, 썩내고 우리가 분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른 풀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화를 낸 상대와 빨리 화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간의 이 중요한 이 미량 원소들, 칼슘이나 또는 셀레늄 이런 미네랄들이 많은 이런 이 채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간에 좋은 이런 미량 원소가 많은 채소로는 그 쌈박이, 그 다음에 쑥 중에 인진수, 그리고 민들레, 칡뿌리, 그 다음에 구절초, 이런 약초들은 우리가 간에 좋은 미량 원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채들을 즙을 갈아서 드시거나, 안 그러면 그 삶아서 야채 서프를 만들어서도 좋습니다. 서프를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반찬으로 드셔도 되는데, 반찬으로 드시면 사실 많은 양을 섭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서프를 끓이거나 이 즙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암에 관한 유익한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건강은 나의 힘, 여러분의 힘입니다. 늘 화내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스마일 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의학 전문의 김경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